농작물을 사랑하시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저는 손해평가사 박재용입니다. 이제 시험이 한 일주일 남았죠. 여러분들이 이제 28일쯤 되면 3일만 더 주었으면, 하루면 더 주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 겁니다. 그만큼 지금 시간은 공부하면 아주 머리에 잘 남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60점 근처에 오신 분들이 약 3,000명 되기 때문에 조금만 더 힘을 내시고 공부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쭉 강의한 것 중에서 하나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오늘 5점짜리 한 문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이것이 자세하게 나오지 않았는데 올해 나왔기 때문에 반드시 좀 알아야 될 내용이다. 그래서 손해 정도 비율, 시금치에 대해서 이처럼 시험이 나올 수가 있다. 자, 교재 2차 2과목이죠. 2차 2과목 191페이지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시금치의 표본 일항별 손해 정도 비율 산정. 이 부분은 없죠. 자, 그래서 손해 정도 비율을 구하라 하는 문제가 이렇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때 어떻게 구하지 하는 것은 제가 알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혹시 착오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강의를 하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시험 문제 나왔을 때 다른 품목도 똑같이 같기 때문에 한 문제만 풀어보면 되겠죠. 통상적으로 보면 이제 손해 정도 비율을 하고 손해 정도를 알아야겠죠. 그래서 정확하게 구분을 좀 해놨자. 그래서 손해 정도와 손해 정도 비율은 다르다. 손해 정도는 대충이죠, 대충 해서 눈으로 보고 이 정도 될 거다 해서 기록을 합니다. 또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대충 보고 그 자리에서 비율을 정합니다. 그죠? 예를 들어서 제가 월동무 조사할 때 무가 이렇게 이게 정상인 무죠. 정상인 무가 이렇게 생겼다면 근데 오다가 이렇게 장애가 좀 있단 말이에요. 이럴 때 15%에서 뭐 한 17% 정도 된다라고 했을 때 그 자리에서 이거는 20%의 손해 정도 비율을 정합니다. 왜냐하면 이걸 일일이 다 적어 놓고 하는 것보다 현장에서 바로 그렇게 하죠. 그래서 손해 정도가 이 정도 됐다. 손해 정도가 이 정도 됐기 때문에 바로 손해 정도 비율을 그 자리에서 확정을 합니다. 즉 20% 이하일 때 20%, 그 다음에 40%, 60%, 80%, 100%형으로 이렇게 확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평가사가 되시면 이게 코팅지죠. 이렇게 A4지를 가지고 A4지 한 반장, A4지 반장이죠. 2분의 1장을 가지고 이렇게 만듭니다. 이렇게 만들어서 이처럼 정상 20%, 40%, 60%, 80%, 100% 씁니다. 그리고 이걸 코팅을 하죠. 코팅을 합니다. 그래야 흙에서 뭐 묻더라도 나중에 닦아낼 수가 있죠. 코팅을 해서 사용을 주로 합니다. 저처럼 이렇게 둘레 6개 정도 만들어서 현장에 가서 합니다. 사진을 그렇게 찍죠. 똑같습니다. 자, 시금치가 이제 시험에 나올 확률이 높은 것이 이번에 처음 이론서에 나왔고 예시를 들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 일항 길이가 얼마 되든 상관없습니다. 그죠? 표본수가 중요하죠. 표본수를 1m 하나 정도 해서 총 210개의 표본수를 가지고 눈으로 보죠. 그래서 정상인 거는 빼고 20%가 총 몇 개다, 40% 몇 개다, 메밀도 마찬가지죠. 좀 이렇게 해서 눈으로 본 그 특정을 가지고 손해 정도 비율을 확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분모는 210개 놓고 그 다음에 계산할 때는 50개가 20%다 해서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20개가 40%, 그 다음에 20개가 60%, 10개가 80%, 60개가 100%니까 그대로 쓰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46% 나옵니다. 여기서 많이 사람이 틀리는데 이걸 계산해 놓고 또 이걸 갖다가 60%다 이렇게 쓰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거 아닙니다. 그죠? 손해 정도 비율은 각각에 대해서 눈으로 본 것을 최대치로 줄 때 그 손해 정도를 손해 비율로 줄 때 손해 정도 비율이지, 이렇게 계산하고 난 뒤에 이 값은 46%는 손해 정도 비율입니다. 그죠? 이렇게 손해 정도 비율은 46% 써놓고 또 이걸 는
60% 하는 사람이 많단 말이죠. 이거는 틀린다. 그죠? 그래서 손해 정도는 대충 될 거야를 현장에서 해서 이처럼 20% 형에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결정이 된 거죠. 이게 손해 정도 비율로 결정이 됐기 때문에 그 결정된 값을 쭉 계산해 보니까 46% 나왔으면 정답은 46%가 손해 정도 비율이다. 이것을 다시 60% 하는 사람이 왜 안 하냐고 자꾸만 질문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죠? 이걸 왜 60%또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아닙니다. 손해 정도 비율을 계산한 값이 46% 나왔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확정된 거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도 보면 손해 정도 비율을 갖다가 주는 경우가 손해 정도 비율이 55%다 주었을 땐 이 값을 사용해야죠. 이 값. 결정됐잖아요. 그죠? 이 값을 사용해야지. 이걸 60%를 다시 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죠? 손해 정도 비율이라고 나왔으면 확정. 손해 정도가 55%다 했을 때는 손해 정도가 55%다 했을 때는 이건 당연히 손해 정도 비율을 계산할 때 손해 정도 비율을 계산할 때는 60% 해야 되죠. 예. 그래서 실제로 현장에서 가다 보면 이처럼 하기 때문에 다른 품목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품목도 손해 정도 비율을 할 때 이렇게 문제가 나오면 제가 볼 때 나온다면 시금치가 나올 거예요. 그죠? 5점짜리로. 다른 품목은 더 쉽단 말이죠. 메밀이 돼도 마찬가지고 메밀도 하나 둘 셋 네 군데 셌다 그러면 손해 정도 비율이 똑같이 주겠죠. 훌라후프에서 4개를 줬기 때문에 4개를 줬다면 하나 둘 셋 4개니까 이게 15%다 25%다 30%다 뭐 55%다 이렇게 줬을 때는 뭐 5개 구간이다 하면 정상이다 했을 때 분모 5에다가 나누면 되죠. 이거는 20% 0.2 플러스 0.4 플러스 0.4 플러스 0.6 플러스 정상. 그러니까 필요 없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만 알면 이렇게만 알면 어떤 문제도 손해 정도와 손해 정도 비율을 구하는 문제가 나오면 알 수가 있다 하는 부분에서 오늘 특히 제가 강의하면서 여러분들 질문사항이 나오는 것 중에서 좀 필요하다는 부분을 제가 오늘 다시 한번 동영상을 찍어서 올립니다. 예. 여러분의 열심히 한 결과가 합격으로 나오기를 바랍니다. 화이팅 하십시오. 고맙습니다.